차단하면 관심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스스로 차단하셔야 본인 스스로도 관련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하라고도 했고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면 집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님 앞에서도 행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직 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는 걸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고 그래 관계 자체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접촉해오는 이 자체는 전부 다 스토킹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신고나 고소도 중요하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무 위협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전에 사귀었던 남자니까, 사귀었던 여자니까, 그래서 일단 상대방하고 내가 좋게 얘기하고 설득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인 해결 자체가 더 어려운 사안에 저는 속한다고 보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하셔야 이런 제2차적 가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스토킹법이 시행된 지 약 2달 정도가 지났죠. 그동안 하루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어가고 스토킹 범죄 관련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관련 법 규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여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을 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만약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것 이외에도 전화를 하거나 물건을 살짝 놓고 가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또는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태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3단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지 그리고 경고를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기관이 이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라는 서면이나 구두로 경고하게 되죠. 또 하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2단계 긴급 응급 조치입니다.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를 시키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등의 어떤 위화적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단계입니다. 잠정 조치죠. 2단계 추가해서 더 이상 이 단계만으로도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더해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 같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나 고소를 당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흉기 등의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그 가해 행태가 제재 안 좋다 판단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를 피해자와 언제까지 합의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의할 수 있는 시한도 정해져 있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상 참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벌에서는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상대방과 헤어진 후에 주거 앞에까지 찾아와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같은 스토킹 관련되는 처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 실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스스로가 받는 피해 정도보다는 실제 처벌되는 수위가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신설된 이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는 향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피해자분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질이 안 좋다와 관련된 증거 부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나 주고받았던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보내왔던 문자나 그리고 일방적 전화가 와서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어떤 대응이나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해자 측의 입장이세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마저 내 감정이나 어떤 얘기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 한 번은 한 두세 번은 상대방과 꼭 연락을 하고 싶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냥 그 상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될 것이냐. 나아가서 상대방이 내 모친, 내 어머니와 정말 친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면 내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될 것이냐. 여러분 어떨까요? 자, 상대방이 차단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중하게 상대에게 연락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관심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스스로 차단하셔야 본인 스스로도 관련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